택 당기순이익 완전정복 15강. 당기순이익과 ROE를 함께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은 좋은 기업일까요? 분명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익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기 자본을 사용했을까? 바로 여기서 ROE가 아니라 ROE가 아닌 ROE와 혼동하지 않고 ROE가 아니라 ROE. 정확히는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여주고 ROE는 주주의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과 B 기업이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두 기업의 이익은 같습니다. 그런데 A 기업의 자기 자본은 1000억 원입니다. B 기업의 자기 자본은 500억 원입니다. A 기업은 1000억 원의 자기 자본으로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B 기업은 500억 원의 자기 자본으로 똑같이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어느 기업이 자기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을까요? B 기업입니다. 같은 100억 원을 벌었지만 더 적은 자기 자본으로 같은 이익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만 보면 보이지 않았던 차이가 ROE를 함께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벌었나, ROE는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벌었나, 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ROE가 높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부채가 많으면 자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ROE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OE가 높은 기업을 발견했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채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당기순이익이 정상적인 이익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합니다. 당기순이익이 일회성 이익 때문에 갑자기 증가하면 ROE 역시 갑자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이던 기업이 건물을 팔아서 어느 해 당기순이익이 3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의 ROE도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매각 이익은 매년 반복되는 이익이 아닙니다. 따라서 ROE를 볼 때도 그 바탕이 되는 당기순이익이 정상적인 이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흐름은 어떤 모습일까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당기순이익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ROE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좋아집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회사의 몸집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본을 이용해 이익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본은 계속 늘어나는데 당기순이익이 거의 늘지 않는다면 ROE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돈은 계속 쌓아두는데 그 돈으로 새로운 이익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회사 안에 계속 쌓아두고 있다면 그 돈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의 가치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은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당기순이익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보여줍니다. 둘째, ROE는 주주의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었는지 보여줍니다. 셋째, ROE가 높다면 당기순이익의 질과 부채 수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좋은 기업을 찾을 때는 단순히 많이 버는 기업인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벌고 있는가, 당기순이익과 ROE를 함께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기순이익 완전정복 16강. 당기순이익이 늘어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기업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당연히 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반대의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당기순이익은 늘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주가는 과거의 이익보다 앞으로의 이익을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작년 100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미 3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200억 원입니다. 작년보다는 좋아졌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실적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시장의 기대와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래 실적 전망입니다. 올해 당기순이익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말합니다. 내년에는 매출 성장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원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경쟁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올해의 좋은 실적보다 내년의 이익 감소 가능성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미래를 미리 반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경우입니다. 기업의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주가가 몇 달 동안 미리 크게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실적과 좋은 주가가 항상 같은 시점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당기순이익의 질입니다.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본업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자산을 팔아서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이익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기순이익 증가가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 본업 경쟁력 강화에서 나왔다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가 봐야 하는 것은 단순한 순이익 증가가 아닙니다. 왜 증가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B기업의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 150억 원, 2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내년에 300억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실제 이익이 30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다면 주가는 이를 먼저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200억 원이 이익의 정점이라고 판단된다면 현재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먼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서 실적과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4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실제 이익이 시장의 기대보다 좋은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주가는 현재 실적보다 앞으로의 이익 방향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당기순이익 증가가 본업에서 나온 지속 가능한 이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과거에 얼마를 벌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볼 때는 당기순이익 증가라는 숫자 하나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잘 벌었는가? 앞으로도 더 벌 수 있는가? 이 두 질문까지 해야 당기순이익과 주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